자, 볼게요. 오늘은 지금 수학에서는 125쪽 집합의 연산 파트 나갈 거고, 여기 집합 연산은 새로운 단어는 너희가 배웠으니까 그 단어를 이제 원래는 수학 문제들은 보통 사칙 연산이라고 그러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것처럼 집합에도 연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연산하는 방법을 오늘 총 4가지를 배울 거야. 그래서 그 4가지를 배우고 그거 활용하는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할 거야. 봅시다. 우선은 집합 연산 파트. 오히려 지난 시간 거보다 얘가 좀 더 쉬울 거야. 너희가 그간에 해왔던 거랑 그나마 좀 비슷한 계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봅시다. 자, 집합의 연산. 말 그대로 사칙 연산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집합에서는 우리가 기호를 써서 연산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자, 우선 결론 먼저 얘기하면 집합의 연산 법칙, 연산 기호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집합. 그리고 세 번째는 차집합. 셈뺄셈 같죠? 네 번째는 여집합. 이렇게 4가지를 배울 거야. 자, 우선은 이 중에서 교집합이랑 합집합이 2개가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점도 있어서 얘를 먼저 배우도록 할게. 자, 우선은 교집합이랑 합집합 이 2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집합이랑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2개의 집합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2 집합의 관계로 보는 건데, 자, 우선은 집합이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A랑 B가 있을 때 그 중에서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와 집합 B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을게. 그냥 1, 3, 5, 7. B는 1, 2, 3 이렇게 놓을게요. 자, 집합 A랑 B가 있는데 얘네들이 원소가 1, 3, 5, 7, 1, 2, 3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자, 우선은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랑 B 사이에 이렇게 U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기호를 써요. A랑 B.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읽을 때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 읽고, 그때 만약에 A가 이렇게,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2개의 원소 중에서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원소, 그걸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공통으로 들어간 원소.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는 얘도 하나의 집합이기 때문에 1, 3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2 집합에서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연산 파트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원소를 구하는 것보다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이용하거든. 자, 만약에 얘가 A, 얘가 B라고 해볼게. A 집합, B 집합. 벤 다이어그램. 그럼 지금 여기에서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자, 벤 다이어그램은 얘가 A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영역 이렇게 돼.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내가 2 집합을 그렸을 때 A랑 B에 겹쳐지는 영역이 있을 거고 겹쳐지지 않는 영역이 있을 거니까 2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고, 자, 그럼 여기는 영역이 하나, 둘, 3군데의 영역이 있다고 보면 돼. 그럼 그 중에서 여기 가운데 해당하는 게 교집합이니까 여기서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려면 교집합 원소인 1, 3을 여기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A집합의 나머지 5, 7은 여기 왼쪽. B집합에는 2. 이렇게 써주면 벤 다이어그램 완성되는 거야. 얘가 바로 교집합이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합집합이라는 거 배울 건데, 합집합은 교집합이랑 완전 반대, U자 모양으로 쓰는 거고, 얘가 A랑 B의 합집합 이렇게 있고요. 자, 합집합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를 얘기해. 전체 다. 그러니까 A에 있거나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써놓은 게 합집합이야. 자,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 있는 예시에서 합집합을 쓴다. 그럼 여기 있는 원소를 다 써야 돼. A에 있거나 B에 있는 원소를 다 모아놓은 집합. 자, 그래서 지금 합집합은 이렇게, 교집합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주어져 있는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우리는 이번에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보자 해. 자, A 교집합 B라는 원소는 내가 X라고 놓으면 이 원소는 어디에 있는 원소냐면 교집합이 여기죠. 그럼 교집합에 있는 원소 X는 A에 들어가 있으면서 B에 들어가 있는 원소지.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X라는 원소는 A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B의 원소이기도 하다. 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접속사 그리고로 쓰거나 컴마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자,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 그래서 얘를 그리고라고 쓰거나 컴마를 써주면 얘가 이제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의미. 그리고라는 게 결국에는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것의 의미다. 자, 그럼 이제 합집합도 조건제시법 써보면 이거는 아마 저기 책에 다 있어요. 이따 알려줄게. 어디 있는지. 합집합도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 합집합은 X바 X는 합집합의 원소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영역이 세 군데 있을 때 이쪽, 이쪽, 이쪽. 그러니까 합집합은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X는 A의 원소거나 X는 B의 원소다. 그래서 이 사이에 5R이 들어가. 그래서 5R이랑 똑같은 말이 또는이기 때문에 얘를 5R로 쓰거나 또는이라는 한글로 쓰면 돼요. 아니면 얘가 또는이 뭐뭐이거나 뭐뭐다라는 의미랑 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합집합 안에는 교집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정도까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혹시 글씨 너무 작니? 괜찮아? 자, 우선은 그래서 집합에서 우선 연산, 교집합이랑 합집합 배웠는데 교집합은 동시에 만족하고 합집합은 얘네들 전체, 두 집합의 전체고 얘가 교집합이 그리고 오고 합집합이 또는이라는 게 나중에 그 어디야 경우의 수가 할 때 엄청 많이 쓰이거든. 이거 명제나 경우의 수 할 때 이게 계속 쓰이는 거니까 요거는 접속사가 왜 그리고고 또는인지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는 교집합을 또는은 합집합을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돼요. 자, 세 번째, 차집합. 자, 차집합이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 차집합은 정말 잘 이해해야 하는데 자,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집합이 A가 아까처럼 1, 3, 5, 7이 있고 그 다음에 B는 1, 2, 3, 4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 차집합 B 빼기랑 똑같아. 근데 얘를 빼기로 읽지 않고 집합에서는 얘를 반드시 차집합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자, A 차집합 B랑 그 다음에 B 차집합 A를 한번 찾아볼 거야. 두 개가 다르거든. 뺄셈이 교환법칙 성립 안 하듯이 차집합도 교환법칙 성립 안 해요. 얘 순서 바꾼 게 서로 다른데 뭐냐면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좀 먼저 말해보면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어. 두 집합. 자, A 차집합 B라는 거는 주인공이 A야. A에서 B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게 차집합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이제 차집합은 앞에 있는 게 기준이야. 얘 기준으로 B를 잘라내는 거야. B를. 그럼 B 차집합 A는 B 기준으로 A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봤을 때 A에서 B를 잘라내고 요만큼 남은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이 바로 A 차집합 B가 되는 거고 반대로 B에서 A를 잘라내고 남은 이쪽. 그러니까 얘가 이제 B 차집합 A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오. 그래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엄연히 다르고 그래서 만약에 A 차집합 B를 구한다. 그러면은 A 기준에서 B랑 겹쳐지는 거 1과 3을 제거하고 남는 5, 7만 쓰는 거야. B에 4가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남는 거 5, 7. 마찬가지로 B 차집합 A는 B에서 A랑 겹쳐지는 1, 3을 제거하고 남는 2, 4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됨?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같은 표현을 하나 배울 건데 그럼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에서 AB 교집합을 뺀 거네? 그지? 그지?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A에서 A랑 B의 교집합을 뺀 거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집합을 알아볼 수 있고 차집합은 여기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까지 봤어. 자, 그러면 차집합도 조건대시법으로 한번 봐볼게. 자, A 차집합 B를 조건대시법을 써볼 건데 A 차집합 B만 여기. 나는 여기 있는 원소를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원소는 A의 원소이기는 한데 이쪽 영역에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X는 A의 원소이긴 하지만 B의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차집합은 X는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동시에 만족돼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 사이의 접속사는 또는과 그리고 중에 그리고 컴마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자, 얘가 바로 차집합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집합 한번 볼게요. 여집합. 자, 여집합은 가장 비슷한 게 경우의 수 너희가 중2 때 했던 것 중에서 여사건의 여자랑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얘는 전체에서 뭔가 반대되는 걸 빼는 느낌인 건데 자, 여집합은 우선은 집합 얘는 굳이 집합이 두 개가 아니야. 그냥 두 개이긴 하구나. 두 개이긴 할 수 있겠다. 자,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안에 어떤 집합 안에 다른 집합이 이렇게 부분 집합 관계에 있을 때 보통 많이 쓰는데 꼭 이 관계가 아니어도 쓸 수 있기는 해요. 자, 여기 얘가 A라는 집합이 있다고 보고 이 바깥쪽에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둘 건데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은 집합기호로 보통 U로 많이 써. U. 대문자 U. 자, 이제 U자가 합집합이랑 헷갈릴 수 있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자, 얘가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A의 여집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A의 여집합은 위에 C 거듭제곱처럼 쓸 거야. C. 자, C는 뭐냐면 반대의 컴플리먼트의 앞에 약자 써서 C로 쓰는 거야. 자, 그러니까 A가 아닌 거. 어디서냐면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A가 아닌 부분. 그래서 A가 아닌 부분이어서 이쪽 바깥쪽. 얘가 바로 A의 여집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집합이 있으면 그 안에 포함된 것 중에서 그것이 아닌 부분, 얘를 우리가 여집합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읽을 때 A의 여집합 이렇게 읽고. 자, 이제 여집합도 마찬가지로 얘도 조건지시법을 써볼게. 자, 여집합에 있는 원소 X는 이 안에 있는 건데 얘는 U 안에 들어가는 원소이지만 A의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여집합, A의 여집합을 조건제시법을 쓰면 X바 X는 U의 원소이면서 X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얘도 동시에 만족하니까 중간에 컴마 또는 컴마나 그리고라고 써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채원이 조금 졸릴라 그러지. 표정에서 티나. 자, 여기서 A 여집합을 만약에 차집합으로 표현하면 A 여집합은 U에서 A 빼버리면 얘지. 그치? 그래서 A 여집합은 A 여집합은 전체 집합 U에서 A를 차집합한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차집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 자, 우선 기본적으로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에 관련된 정의와 그 다음에 조건지시법 표현,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구하는 거 연습을 먼저 좀 해볼 거야. 자, 수학의 셈으로 가볼 건데. 자,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 조건제시법은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집합이 이렇게 합집합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얘가 그리고랑 또는의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근데 유일하게 또는이 중간 접속사에 들어가는 게 바로 합집합밖에 없어요. 여기 정리가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여집합, 차집합도 여기 있겠네. 여집합, 차집합도 지금 128쪽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집합, 차집합. 얘네들도 다 그리고로 표현돼 있지. 자, 그럼 우선은 131쪽으로 가서 간단한 예제를 좀 보자. 자, 예제 1번. 전체 집합 U가 전체 10 이하의 산수 10개로 돼 있고 부분 집합 A, B, C 있고요. 자, A는 짝수, B는 소수, C는 약수. 그랬을 때 얘네들의 집합을 구하라는 거. 이거를 다 일일이 하나씩 써서 구해도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기 파트, 연산 파트에서는 벤 다이어그램 많이 그리거든?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하면 좀 편해.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집합이 3개다 라고 하면 다 쓸까? 집합이 3개면 얘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만약에 A, B, C가 다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3개 겹쳐서 A, B, C, U. 자, 그럼 이제 이 안에 원소들 쓸 건데 우선 A 집합은 짝수니까 2, 4, 6, 8. 그 다음에 B 집합은 소수니까 2, 3, 5, 7. 그 다음에 X는 8의 약수, C 집합은 1, 2, 4, 8. 따라서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집합 3개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원소를 먼저 찾는 거야. 3개가. 그럼 얘는 2가 들어가는 거니까 2를 여기 이쪽에 적어야죠. A, B, C에 완전히 다 포개어지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자, 이쪽 부분을 찾을 건데 얘는 A랑 B의 교집합이지. 자, A랑 B의 교집합이니까 A랑 B에 겹쳐지는 원소 2하고 없죠.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딱히 원소가 없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뒤에서 할 거라서 지금 연습해보고 있는 거. 주영아, 눈을 떠. 사실 이거는 원수 쭉 다 쓴 다음에 하는 게 나은데 벤 다이어그램 이거 3개짜리 어차피 연습을 해야 돼서 지금 연습을 좀 같이 적는 거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찾아볼게. 자, 이쪽은 B하고 C의 교집합이죠. 그럼 B하고 C의 교집합이면 둘 중에 겹쳐지는 원소 2 말고 얘도 없네. 그럼 2 말고 없으면은 이쪽도 지금 비어 있는 거다. 색칠한 부분 비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랑 C. A랑 C 교집합, A랑 C 교집합은 2하고 4가 있지. 그러면 2는 자리에 있으니까 4는 이제 여기다 적으면 되죠. 뭐 틀렸어? 아, 미안. 8도 있었구나. 8도 있었네. 자, 이제 나머지 적을게요. A가 2, 4, 6, 8. 그럼 이제 남는 6은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B가 2, 3, 5, 7. 그럼 얘가 2, 3, 5, 7이면 나머지 3, 5, 7이 여기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C는 2, 4, 1, 2, 4, 8. 나머지 1이 여기로 들어가고요. 자, 전체는 1부터 10까지 숫자가 다 있어야 되는데 1, 2, 3, 4, 5, 6, 7, 8, 9, 10이 없지. 9는 이렇게 바깥쪽에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은 A 10이 어딨지? 어머, 미안해. 아까 얘기해주지. 알았지 않았어? 아, 10 여기. 여기만 들어가는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A 합집합 B. 자, A 합집합 B는 이거 그냥 다 쓰면 돼.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얘 2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A 교집합 B랑 C까지 교집합이죠? 그럼 얘는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B에다가 C를 교집합하래. 그러면은 A 합집합 B는 이거거든? 거기서 C 이 부분하고 겹쳐지는 걸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요거
이 초록색 전체. 그 중에서 C랑 겹쳐지는 부분을 구하려면 결국 여기만 찾으면 되죠. 요거.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248. 지금 너무 빠르니? 괜찮아? 예제 2번. 자, 우리가 집합에서 서로소가 등장할 때가 있어. 서로소. 우리가 이제 보통 자연수에서 서로소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의 관계죠. 예를 들어서 2하고 5 이런 것처럼 얘의 약수랑 얘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근데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를 우린 서로소라고 불러. 그러니까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두 집합의 교집합이 없는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이야기한다. 집합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1번은 4개의 집합에서 서로소인 걸 구하는 거니까 원소를 다 일일이 찾으셔야 되고 우선 기억은 됐고 니은 B집합은 10의 약수니까 1, 2, 50. 그 다음에 C집합은 자연수에다 2배 한 거니까 결국에 얘는 짝수를 의미하죠. 그냥 간단하게 짝수라고 쓸게. 그 다음에 리을은 n의 자연수에다 넣었는데 짝수에서 1 뺀 거니까 얘는 홀수가 될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귿이랑 리을은 서로 겹쳐지는 원소 하나도 없을 거니까 이런 게 이제 서로소다. 그래서 C랑 D가 서로소. 말고 기억, 니은은 나머지는 관계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얘도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을 때 서로소다. 그럼 겹쳐지는 원소 없다는 거고 얘는 그냥 단순히 수직선 그려서 부등식 관계 찾는 거지. 주영아! 주영 안 돼. 우리 주영이 아우 안 돼. 유난히 졸려해 맨날. 자, 얘가 지금 B예요. 자,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A는 지금 얘가 A가 색칠해서 색칠한 데까지지. 그럼 지금 얘가 서로소이려면 얘가 여기까지. 여기도 서로소 맞니? 이렇게 돼도? 이게 이렇게 포개어져도 겹쳐지는 원소 없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2에서 A까지인데 A는 5보다 작지만 같아도 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제 3번으로 가볼게. 자, 예제 3번 전체 집합 나왔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왔네. 이제 3번 보시면 차집합, 교집합 얘가 나왔는데 얘가 좀 빡셀 거고 나머지 얘네들을 구하시오. 자, 이런 거 풀 때 기본적으로 너희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U. 자, U에는 3부터 8까지 자연수가 들어가. 3부터 8까지. 그리고 집합이 지금 A랑 B 2개니까 A랑 B 2개만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집합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얘는 영역이 하나, 둘, 셋, 4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이 하나, 그 다음에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그 중에서 교집합을 제일 먼저 채워넣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래서 교집합이 문제에서 38이 있으니까 38. 그 다음에 이제 요거 A 차집합 B, A 차집합 B가 4야. A는 4밖에 없으면 왼쪽에 A는 4야. 그럼 이제 남은 영역 이쪽이랑 이쪽만 채워 넣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 자, 얘가 뭐냐면 A의 여집합이면서 B의 여집합인 걸 얘기하지. 교집합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는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면 A가 아닌 나머지. 이거 그냥 색칠로 할게. 처음이니까. A가 아닌 나머지 요거. 이거를 처음에 어려워하는 애들 있다니까. 그럴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여집합. B 여집합은 B가 아닌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결국에는 여기를 제외한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바깥쪽에 들어가면 돼. 5하고 6. 그럼 이제 나머지 3, 4, 5, 6, 7, 8 중에서 남는 것이 남은 영역 얘밖에 없죠? 일로 다 들어가면 되지.
3, 4, 5, 6, 7, 8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1번 A 여집합.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5, 6, 7. 아, 그리고 얘도 다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규 다 써야 맞아. 자, 그리고 A 합집합 B는 A랑 B를 잇는 모든 원소 다 쓰면 되고요. 3번 B차 집합 A는 B에서 A를 잘라낸 거. 여기지? 그러니까 얘는 7.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제 4번. 얘도 뭐 사실 별거 아닌 게 너희가 차집합 원리만 알면 되는데 자, 지금 집합 A가 2차 방정식에 해. 집합 B도 2차 방정식에 해.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2개고 얘 2차 방정식의 해가 2개일 건데 여기서 말하는 2개는 중근도 2개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차집합이 5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겹쳐지는 원소가 이 중에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5라는 것은. 그러니까 얘는 별거 아니야. 그래서 A집합의 해가 5랑 마이너스 1인 거 아시죠? 근데 A 차집합 B가 5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해서 A 구하면 끝나요. 별거 아닌 거. 됐고 밑에 것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봅시다. 이제 예제 5번. 자, 예제 5번은 지금 두 집합이 나오지만 특별히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집합에서 얘기해.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집합이면 이 아래 그림처럼 벤 다이어그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합 A, B가 이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린 게 맞지만 얘는 포함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기억. 교집합은 B다. 자, A랑 B의 교집합은 그림이 A가 B에 포함되니까 얘는 B가 아니라 A여야겠지? 이거?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 자, A 합집합 B는 결국 B가 나와야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는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고 합집합은 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개 집합 중에.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자, A에서 B랑 겹치는 거 다 잘라내는데 모든 A가 B랑 다 겹치니까 얘는 당연히 잘라내고 남는 건 하나도 없으니 3번이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A에서 B를 차집합한다라는 건 A에서 B를 잘라내는 건데 B가 A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아예 하나도 남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좀 빨리 보는 방법. A가 B에 포함된다는 건 A가 작은 집합, B가 큰 집합이라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비교할 때에는 당연히 A 여집합이 더 커지게 되겠지. 그치? 포함관계가. 그래서 얘는 포함관계가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5번은 A 여집합이랑 B를 합집합하는 거야. 그럼 A 여집합이면 A를 제외한 나머지. 요거랑 B를 합집합하는데 B가 이거 전체거든? 그럼 결국에는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건데 거기에다가 나는 B를 통째로 다 더하는 거니까 색칠된 부분을 다 찾는 거죠. 합집합은 이 집합 전체랑 이 집합 전체를 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이 합집합이니까 얘는 B가 아니라 U가 돼야지 맞죠. 그런 식으로 얘는 일일이 하나씩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밑에 유제 5-10번에 135쪽 5-10번에 얘는 무슨 말일까? A 차집합 B를 했는데 A야. A에서 B를 잘라냈는데 A야. 그럼 잘라낼 B가 없다는 거지. 맞니? 그럼 얘는 A랑 B가 뭐가 없다는 거야? 교집합이 없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소 관계다. 내가 답을 그 중에서 맞는 걸 찾으면 돼요. 서로소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쓸 때는
A랑 B가 서로소일 때는 겹쳐진 게 없으니까 따로 떨어뜨려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6번까지 하고 잠깐 풀 시간 줬다가 연산 법칙 응용 들어갈게요. 자, 예제 6번. 자, 얘가 이제 연산에서 되게 무난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봐봐. 이걸 하기 전에 잠깐 하나 성질만 좀 확인해 볼게요. 자, A랑 B의 교집합을 구했는데 그게 A야. 이거 무슨 말이지? A랑 B의 교집합을 구했는데 A가 나왔다. 그럼 뭐죠? A가 B에 포함된다. 이해된? 그러니까 A랑 B의 교집합을 구했는데 A가 나왔어. 그러면은 B 안에 A가 있어야 얘가 두 개의 교집합이 A 전체가 나오죠. 그죠? 근데 참고로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부분집합이도 있지만 A랑 B가 같은 것도 될 수 있어. 그것까지도. 자, 이제 반대로 이번엔 A랑 B의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다. 그럼 얘는 무슨 말이지? A가 B를 포함한다지.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합집합에서 나온 건 큰 집합, 교집합에서 나온 건 작은 집합.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럼 지금 밑에 예제 6번을 그 관계를 너희가 알면은 얘가 되게 쉬워. 예제 6번은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요식이요. 첫 번째는 합집합에서 나온 게 A다고 두 번째도 합집합에서 나온 게 X다거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랑 X를 합집합했는데 A가 나왔어? 그럼 A는 큰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서 A는 결국 X를 포함하는 관계다라고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차집합이랑 X랑 합집합했는데 X가 나왔어? 그럼 지금 X가 큰 거야. 둘 중에는. 따라서 두 번째 조건에서는 X가 A 차집합 B를 포함하는 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겹쳤으면 X를 가운데다 두고 X는 A 차집합 B를 포함하면서 X는 A의 부분집합 관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시간 여기서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가 되는 거지.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A가 1, 3, 5, 7, 9 10보다 작은 홀수니까 그 다음에 B는 2, 3, 5 그러면은 A 차집합 B는 뭐지? 1, 3, 5, 7, 9에서 여기서 2, 3, 5 빼니까 3, 5 빼면 1, 7, 9 남죠. 이렇게. 그럼 지금 X라는 애는 이것의 부분집합인데 1, 7, 9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1, 7, 9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기 때문에 2의 2승, 4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지금 136쪽까지 유제 12개 풀어보시고 맨 마지막 유제 12번이 조금 어렵게 보이기는 하나 그럼 우선 도전부터 해보세요. 자, 연산 성질을 아까 내가 정리를 안 했거든, 이거를. 그냥 한번 처음에는 집합을 여러 가지 벤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라고 냅뒀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너희가 문제를 좀 더 빠르게 접근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야. 그냥 별거 아닌 거 그냥 너희가 생각하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 보자, 첫 번째. 자, A의 여집합은 당연히 아는 건데 그것의 또 여집합이면 얘는 뭘까? 당연히 그냥 A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공집합이 있는데 공집합이 여집합이면 뭐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도 없는 거의 반대는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전체의 여집합은 하나도 없다. 공집합이 되는 거고요. 이거 책에 다 써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나오는 것 중에서
아까 A 차집합 B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봤는데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 부분을 잘라낸 거라서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A 차집합 B가 A에서 B 잘라낸 건 여기 부분을 얘기하니까 이거를 우리는 교집합이랑 여집합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거든. 자, 어떻게 표현되냐면 A인데 B가 아니다. 이죠? 그러니까 A인데 B가 아니다. 그걸 그대로 기호로 쓰면 A면서 B가 아닌 게 동시에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리고 교집합의 의미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A인데 B가 아닌 게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차집합 B 자체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기호가 바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사실은 이거랑 이거 중에서 무엇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떠올리기 편한가 봤을 때 얘보다는 얘가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여집합 교집합 B다. 그럼 얘는 B에 A가 아닌 게 동시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B 차집합 A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얘를 이렇게 바꾸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좀 습관이 되어 있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거 A 합집합 B가 A면 E면 당연히 A가 더 큰 거니까 B는 A 안에 들어간다일 거고 A 교집합 B가 A면 교집합에서 나온 건 작은 거니까 A가 B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중간에 문제 풀면서 봤던 거야. A가 B에 포함되면 A의 여집합과 B 여집합 중에서는 A 여집합이 더 크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 그 정도. 자, 이거 말고 이제 연산 성질에서 특별한 거 하나를 더 배울 건데 자, 얘는 뭐냐면 드 모르간의 법칙. 사실 이것도 미리 내가 알려줬으면 너희가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 문제 풀다가 이런 거 찾는 거 꽤 나왔었거든.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혹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거 찾는 거.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결론을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배 법칙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거든. 자,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 여집합은 반대 개념인데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혹시 거듭 제곱 제곱하듯이 여집합을 얘를 묶어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제 A 여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이면 여집합은 반대 개념이니까 이것에 완전 반대가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A 여집합의 반대인 A. 그 다음에 B 여집합의 반대인 B. 그리고 교집합의 반대인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렸을 때 얘보다 얘가 좀 더 떠올리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바꿔서 푸는 방법이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얘가 왜 이게 맞느냐라는 것은 특별하게 증명하는 방법이 딱히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보면 얘가 A, B. 즉 지금 A 합집합 B 여집합이면 여긴 거 알지?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거 봤는데 A 여집합이면 A가 아닌 전체. 그 다음에 B 여집합이면 B가 아닌 전체. 이렇게 색칠했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색칠되는 부분이 바깥쪽인 거는 아까 우리 예제 풀면서 한번 봤거든.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되므로 얘는 이렇게 바꿔서 풀자. 이건 거야. 별거 아닌 게.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그냥 묶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두 번째 거도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면 얘는 전체 여집합을 묶고 A, 교, B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A 교집합, B 여집합이니까 교집합을 제외한 전체 나머지가 들어가는 건데 얘는 한번 색칠해서 한번 보여줄게.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자, 우선 A 여집합이면 A가 아닌 전체. 초록색. 그 다음에 B 여집합.
B 여집합이면 B가 아닌 전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나는 뭐 할 거냐면 합집합이니 색칠되어 있는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교집합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것의 의미다. 자, 그래서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드모르간의 법칙은 잠깐만. 드모르간의 법칙은 꼭 이렇게 생긴 애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여집합, 교집합, 이건 잘 안 쓰겠구나. A 여집합, 합집합, B다. 이런 것도 만약에 내가 얘를 전체 여집합으로 묶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집합을 묶어주면 어차피 여집합을 묶어주면 이게 반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얘의 반대, B의 반대, 그 다음에 합집합의 반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뭐가 더 편하냐면 이 안에 있는 게 얘가 아까 어디 갔냐? 요거랑 같죠? 그거. 그러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이면 얘는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에서 조금 더 그림을 찾기가 쉬워지죠.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보다 바꿨을 때 편안한 연산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얘를 묶을 때도 쓰지만 얘를 이렇게 바꿀 때도 써. 왔다 갔다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얘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따가 좀 접해 볼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이제 특별하게 연산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참고로 연산 성질은 이따가 책에 어디에 필기가 되어 있는지 보여줄 테니까 굳이 여기 있는 거 따로 적지 않아도 되고. 자, 집합의 연산 법칙. 자, 연산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제 덧셈 뺄셈 배울 때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합에서도 그런 법칙들이 있는데 그게 성립하는 거랑 아닌 거 이걸 좀 구분을 해보자는 건데 참고로 연산 법칙은 어디서만 나타내는 거냐면 교집합이랑 합집합에서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교집합이랑 합집합에서만.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환 법칙. 자,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리 바꿔도 성립하냐인데 너희가 A랑 B의 교집합이 있다. A랑 B의 교집합이랑 B랑 A의 교집합은 서로 같지. 그지? 어차피 겹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교환 법칙이야. 그냥 바꿔주는 거 별거 아님. 마찬가지로 합집합에서도 A 합 B나 B 합 A나 서로 같은 거겠죠? 이게. 그래서 교환 법칙은 교집합이랑 합집합에서 항상 성립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이랑 분배 법칙을 배울 건데 결합 법칙이랑 분배 법칙이 조금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거든?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너희가 숫자에서 생각해 보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성립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내가 계산하는데 1 더하기 2를 먼저 하고 3을 계산한 거랑 2 더하기 3을 먼저 더하고 1을 더한 게 서로 같다. 얘가 결합 법칙인데 결합 법칙의 원리는 이 가운데 있는 연산이 플러스면 플러스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같은 연산이 반복되는 것을 누가 먼저 하는지 상관없다가 결합 법칙이고 그 다음에 숫자에서 분배 법칙은 이거잖아요. 2 곱하기 3 더하기 4가 분배 법칙 이렇게 곱하는 게 분배 법칙인데 그게 얘는 이렇게 곱한 것은 곱하기 연산, 이렇게 곱한 거는 곱하기 연산이지만 이 사이에는 덧셈이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연산이라는 거. 얘가 다른 연산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연산이라는 특징이 있어. 그게 그대로 집합에서도 나타나요. 자, 집합에서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계산을 하는데 얘가 지금 연산이 같죠? 똑같은 연산을 하는데 A랑 B를 합집합하고 C를 합집합한 거나 B랑 C를 합집합하고 A를 합집합한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다. 이게 이제 결합 법칙.
자, 근데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꼭 합집합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교집합, 이게 교집합이어도 성립한다. 라는 거. 근데 결국에 얘는 연산이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분배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A, B, C 세 개가 나란히 있는데 B랑 C를 합집합한 다음에 이 앞에는 교집합. 이것처럼 얘랑 얘는 연산이 달라야 돼. 서로 다른 거. 이렇게 되거나 혹은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것처럼 이렇게 다른 연산일 때 쓰는 게 분배법칙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똑같은 연산은 결합법칙인 거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서로 다른 연산은 분배법칙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분배법칙 말 그대로 곱하기 분배하듯이 곱하고 결국에 곱하기 분배할 때도 2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4하고 가운데 플러스 연산을 쓰죠. 그것처럼 얘는 교집합이 분배가 되는 거고 가운데 합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A 교 B 그 다음에 A 교 C 그리고 가운데 합집합 이렇게 연산되는 게 바로 분배 법칙이다. 두 번째 거는 그럼 당연히 A 합 B와 그 다음에 A 합 C가 되고 가운데가 교집합 들어가겠죠. 참고로 분배 법칙도 사실은 너희가 생각했을 때 집합이 3개가 있어. A, B, C. 얘를 벤 다이어그램 떠올리는 것과 얘를 벤 다이어그램 떠올리는 것 중에 얘가 더 쉽거든. 왜냐면 얘는 합집합에서 A랑 겹치는 거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분배 법칙도 사실상 두 개 같은 건 맞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연산으로 이렇게 간추릴 때 더 많이 써.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렇게 간추릴 때 얘를 이렇게 간추릴 때. 자, 근데 그 간추리는 게 뭐냐? 아까 숫자에서도 얘를 다시 이렇게 묶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죠. 공통인수 묶는 거. 그래서 얘도 공통인수 묶듯이 거꾸로 가보면 두 개가 이렇게 교합 이럴 때 서로 다른 연산일 때 분배법칙 가능한 거고 그 중에서 공통 부분처럼 공통 인수라고 보여지는 게 이런 거야. A교. 그래서 인수분해 하듯이 A교를 묶어주고 남는 거 B와 C의 합집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연산을. 마찬가지 밑에 것도 공통인수 찾듯이 A합, A합. 그러니까 얘는 A 합집합에 남은 거 B 교집합 C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하느냐.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걸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A합 B, 교, A합 B의 여집합. 이걸 간단히 할 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분배 법칙 이용하면 A합에 B교 B 여집합이 되지. 그지? 근데 여기서 B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죠? B가 아닌 거에 겹쳐지는 부분이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A 합집합 공집합이 돼서 그냥 A만 남는 거. 이런 식으로 연산을 간단하게 정리해 줄 때 많이 쓴다. 얘가 바로 공집합 되는 거. 마찬가지로 뭐 A 교 B 혹은 합집합 A 교 B의 여집합.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A 교집합 묶어주면 B 합 B 여. 그럼 이번에는 B랑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B랑 B가 아닌 것의 전체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 집합으로 바뀌죠. 그래서 A 교집합 U가 되니까 얘는 A가 된다. 이런 연산을 정리할 때 얘는 많이 쓰이는 거야. 됐어? 자, 이거까지가 우선 공식적인 교육과정 내용이고 이거 말고도 뭐 흡수 법칙이라는 거가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는 쓰이지 않으니까 그럼 굳이 언급은 안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연산 법칙까지 끝나서 어려운 거 끝났어. 이제. 자, 그럼 이런 연산 법칙 이용해서 접근할 만한 문제들 몇 개 먼저 보고 나서 뒤에 원소개수 구하는 공식이 하나 더 있거든. 그거까지 갈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연산이 어디 정리돼 있냐면 가장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는 파트가 어딨냐? 여기. 이거 집합 연산 첫 번째 페이지 여기 파트 보면 얘가 그나마 정리가 가장 깔끔하게 이 부분이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거 그냥 하나만 보면 쭉 그냥 얘는 읽어 내려가면 이해가 되는 내용들일 거야. 거기 뭐 드모르간 법칙이 있는 거고 교환 결합 분배 법칙까지 있어서 뭐 이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문제는 142쪽으로 가볼게요.
자, 142쪽에서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등식의 성립함을 보이시오. 생각보다 이 문제가 실제로 너희 고등학교 가면 서술형이 등장을 하거나 빈칸 채우기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를 연습은 좀 해놔야 되는데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라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좌변을 정리해서 우변이 되게 하거나 우변을 정리해서 좌변이 되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좌변을 정리해서 우변이 되는 거를 이제 하나씩 보여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라고 말이 붙었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그냥 식만 쓰면 안 되고 연산 법칙 뭐를 썼는지를 다 명시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얘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볼게요. 자, 1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좌변을 먼저 간단히 할 건데 좌변을 간단히 해서 정말 U가 나오는지 확인을 할 거야. 근데 봐. 여집합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처럼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괄호가 있고 여집합이 있으면 얘를 먼저 괄호를 풀어줘야 돼. 집합은. 자, 괄호를 풀어줄 때 여기서 이렇게 괄호를 풀어주는 과정이 바로 드 모르간의 법칙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 1번.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합은 그대로 있고 얘가 여집합을 풀어줄 건데 그럼 여집합을 풀어주면 다 반대로 나오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용된 성질이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걸 써야 돼. 좌변을 간단히 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를 간단히 먼저 하면 간단하니까 지금 얘는 이번에는 A 합, A 여집합을 먼저 계산하는 결합 법칙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합 법칙에 의해서 A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은 그냥 U가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U랑 누구랑 합집합해도 얘는 U가 되는 거 보이니까 얘가 좌변이 우변이랑 똑같아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 되게 당연한 거니까 굳이 이유를 쓰진 않아도 되고 이런 것만 써주면 돼. 됐음? 자, 근데 봐봐.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라고 써 있어. 우리가 배운 연산 법칙은 교환, 결합, 분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교랑 합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야. 교집합이랑 합집합.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번을 보면 차가 나왔단 말이야. 차는 연산 법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집합이 등장하면 차집합을 너희는 얼른 교집합의 여집합꼴로 바꿔줘야 돼. 얘는 어떤 거냐면 아까 A 차집합 B는 A인데 B가 아니기 때문에 A 교집합 B 여집합이었죠?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 그러니까 얘를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의 가장 첫 번째가 얘인 거야. 무조건 차집합이 보이면 걔는 교집합 바꿔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산 법칙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지금 먼저 차집합을 바꿔놓으면 첫 번째 거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좌변만 먼저 볼게요. 좌변. 그 다음에 얘는 A 차 C는 A 교집합 C 여집합. 그렇게 되면 A교 공통 인수처럼 보이시고 얘가 교집합이고 얘가 합집합이니까 우리가 이번엔 여기서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A 교집합에 B여 합 C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제 나는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두고 이것을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서 여집합을 묶어서 써줄게. 그럼 얘는 B, 교, C의 전체 여집합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지금 아까 우리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거를 거꾸로 이것이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서 다시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주면 A 차집합 B교 C다.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우변이 나오지. 그래서 이제 좌변을 이용해서 우변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얘도 이유를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분배 법칙에 의하여 일로 넘어갈 때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그런 말을 써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차집합. 차집합 나오면 무조건 교집합, 여집합을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 우리가 연산 법칙은 교하고 합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한 문제가 이제 예제 8번이죠. 예제 8번은 방금과 같은 연산 법칙의 계산을 너희가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이거를 풀어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죽어도 벤 다이어그램이 편해요.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도 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연산 법칙 배웠으니까 연산 법칙 이용해서 변형을 해도 되거든.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찾아야 돼. 하나씩. 얘가 만약에 A, B고 U라고 볼게요. A 차집합 B. A 차집합 B가 여기. 그 다음에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여기. 그런데 두 개 합집합. 두 개 합집합이니까 여기까지 한 게 그럼 그냥 A가 되지. 그지? A. 그리고 A차 B가 그럼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A차 B가 공집합이면 A는 B에 포함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찾으면 돼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인 거고.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게 심플할 때가 있고 연산 법칙 이용하는 게 심플할 때가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이 사실상 더 편하긴 한데 연산 법칙을 만약에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차집합을 먼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분배 법칙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럼 지금 A 교집합 분배 법칙 이용해서 묶어주면 A 교집합에 B 여합 B 얘가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B 합 차집합 할 거고요. 근데 얘가 지금 전체 U인 거 알지? U에다가 A 교집합하니까 이것이 그냥 A가 되고 차집합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얘가 더 편하긴 한데 얘가 되게 복잡하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바꿔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그럼 공집합인 거니까 A는 B에 포함된다. 아까와 같은 결론 나오니까 맞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연산법칙은 여기까지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공식까지 알아보고 끝낼게요. 자, 집합에서 사실상 시험 문제를 안 내는 파트가 없는 게 여기거든. 시험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 활용한 문제들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그래도 요새는 좀 문제들이 많이 심플해져서 집합이 3개짜리가 많이 안 나와. 그래서 2개짜리까지만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수학의 셈에서 치면 발전 예제는 요새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그냥 다른 예제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3개짜리를 아직 내는 학교들이 있기는 해. 그래서 우선은 다 같이 보긴 할 거예요. 자, 원소의 개수 여기 파트는요. 공식을 배울 건데 그 공식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이해하시면 돼. 자, 우선 공식은 이런 걸 구할 거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빨리 구하는 공식을 배울 거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 안에 A랑 B가 있는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나는 A 합집합 B의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찾으려면 이쪽 영역, 이쪽 영역, 이쪽 영역에 있는 원소가 총 몇 개인지를 더하면 돼.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할 건데 자, 이해하기 쉽게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놔볼게요. 영역은 총 4가지인데 1, 2, 3, 4지만. 자, 그럼 나는 결국에는 내가 이걸 구하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나오게끔 만들 건데 자, 내가 만약에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안다고 칠게.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안다 칠 거야. 그러면은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결국에는 1과 2의 합이라는 거고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하고 3의 합이거든. 근데 나는 얘만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 2개를 몽땅 다 더해준 다음에
더하면 1, 2, 3이 나오고 2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한번 빼자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을 한번 빼면 된다. 그래서 공식은 얘가 결국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나온다라는 되게 별거 아닌 되게 간단한 공식이야. 이건. 근데 느낌적으로 이건 이해가 되게 빠르죠? 자, 그럼 이제 합집합을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얘는 지금 등식이니까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꿔버리면 두 번째 공식이 하나 나오죠? 교집합은 똑같고 합집합을 뺀 거다. 그러니까 A랑 B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주면 나온다. 이렇게. 단순히 이 공식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것들을 많이 할 건데 단순하게 이거 수학의 셈에 있는 문제 예제 9번에서 한번 보면 144쪽 우선 집합 2개짜리를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예제 9번에 보면 A 원소의 개수랑 B 원소의 개수랑 교집합이 나온다라는 건 이 세 개로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에다가 B 더하고 교집합 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원소의 개수를 바로 찾아낸다. 그러면은 얼마냐? 47에서 12 빼니까 35인가 봐요. 그지? 이거를 이제 찾았을 때 1, 2, 3, 4번 문제들을 좀 빨리 풀려면 이 상태에서 저거에 맞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거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를 써넣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만 적을 거야. 개수. 그러니까 이 집합 원소의 개수. 이제 원소의 개수를 적을 때도 총 4가지 영역 중에서 교집합을 먼저 적으세요. 자, A 교집합 B가 12. 자, 여기는 원소가 12개 있다는 거고. 근데 A가 22개였으니까 얘가 12개면 나머지 부분은 얘가 10개가 일로 들어가고 B는 25개니까 여기가 13개. 그럼 이제 전체가 40인데 얘랑 얘의 합이 결국엔 22에다가 13 더하니까 35가 되지? 합집합 아까. 그럼 이제 나머지가 얼마냐? 5. 5가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거. 사실은 이거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얘네 세 개만 벤 다이어그램 표현해 보면 합집합이 보이긴 해. 공식을 몰라도. 그래서 이거 알면 얘네들의 답을 쉽게 구하자. 이거. 그 중에서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이걸 이대로 하지 말고 여기서 드모르간을 쓰면 편한 거야. 그래서 얘는 얘를 드모르간 법칙 쓰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데 이거 기호 조심. 우리가 원소의 개수 쓸 때 여기에다 괄호를 붙이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붙이면 틀리는 거다. n만 붙이면. 왜냐하면 얘도 여집합이거든. 집합은 괄호 안에 묶어줘야 돼. 그래서 기호를 전체 괄호 안에 묶어주고 n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만 주의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같은 의미로 그 밑에 있는 유제 6번, 16번도 이것도 따르게 어렵게 보지 말고 얘를 차집합으로 바꾸면 훨씬 편한 거. 너희가 얼마만큼 연산 성질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어렵고 쉬워지는데 얘가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얘는 B차 A로 바뀌는 거야.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게 얘보다 얘가 더 편해. 물론 이것도 사실 머릿속으로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단 몇 초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죠. 자, 근데 이제 이게 활용처럼 나오는 문제가 있어. 146쪽으로 갈게요. 예제 11번. 이렇게 말로 주어져 있는 거를 이제 너희가 식으로 써야 돼요. 식으로. 사실상 이거는 계산하는 거는 복잡한 건 아닌데 이게 서술형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뭐 아래와 같은 이런 걸 다 쓰긴 해야 하는데 우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푸는 걸 좀 해볼게. 자, 35명 학생. 얘가 전체일 거고. 그러니까 U가 35. 얘를 만약에
서술형으로 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 경시와 논술 경시 중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했다. 요 멘트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의미지? 수학 경시와 논술 경시 중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봤을 때 여기가 빵명이란 소리예요. 그죠?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수학 경시를 신청한 걸 A, 논술 경시를 신청한 걸 B라고 보면 여기가 아무도 없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적어도 한 과목, 아이고, 적어도 그림이 좀 별로라서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얘가 합집합의 여집합, 그것이 바로 공집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35명 자체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은 거죠. 이게 A랑 B. 수학 경시를 신청한 걸 A, 논술 경시를 신청한 걸 B로 놨을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경시 신청한 학생이 27. 그럼 A가 27명이란 소리고 B가 13명. 그럼 이제 이걸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면 얘랑 얘 더한 게 40인데 전체가 35명이니까 5명이 교집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맞아?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거 쓰는 거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랑 B 더하고 합집합 뺀 거. 지금 방금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A랑 B 더해서 합집합의 원소 빼주면 그게 교집합의 원소 5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제 교집합 원소 나왔으니까 나머지 원소 개수 써넣어보면 A에서 27명 중에 5명 빼면 22. B는 8. 그럼 이제 요거가 나왔으니 논술 경시만 신청한 학생 수는 여기지. 그러니까 8명.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가 말로 주어져 있는 것은 기호로 해석을 잘하면 되는데 봐봐. 그 밑에 유제 20번을 볼게요. 유제 20번. 자, 그럼 얘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가 1부터 100까지라는 거고 4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고 5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걸 A라고 놓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A로 보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 A 여집합. 그러니까 부정적인 개념은 여집합으로 잡고 들어가는 게 편해. 마찬가지. 그럼 얘가 5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것은 B의 여집합 정도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이에 컴마가 있단 말이야. 이 컴마라는 것은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밑줄 근 거를 기호로 쓰면 A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여집합이다. 그러니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에 너희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거죠. 드모그란이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자, 이제 이건 어떻게 구하냐? 자,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럼 얘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4로 나눠 떨어지는 수, B는 5로 나눠 떨어지는 수. 그럼 합집합이 여집합이면 여기 바깥쪽 여기 구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4로 나눠 떨어지는 수랑 5로 나눠 떨어지는 수, 4로 나눠 떨어지는 수와 5로 나눠 떨어지는 수와 20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가 필요한 거야. 총 3개 합집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따라서 NA부터 찾을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눠 떨어지는 수는 25지. 25개. 그 다음에 5로 나눠 떨어지는 수 얘는 20개. 그러면 이제 교집합. 교집합은 결국 얘는 2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겠죠. 4와 5의 공배수. 그러니까 얘는 5개.
그럼 교집합의 원소가 5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면 그럼 이제 A는 25개 중에서 5 빼면 남는 게 20. 그리고 B는 20에서 5 빼면 15. 그래서 너희가 찾는 것은 바깥쪽 100개에서 얘네 빼면 되죠. 막 어렵진 않지? 어려운가? 나만 안 어려운가? 아니 잠깐만. 어려운가? 아, 내가 지금 시간이 급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되게 빨리 설명하고 있거든. 괜찮니? 응. 자, 이제 문제 2개만 하면 돼. 아, 빡세다. 집합이 원래 이렇게 내용이 많았나? 아, 명제가 더 심각한데. 아. 이 중에 너희 분명히 명제를 극혐하는 애들 있을 거야. 보통 국어 싫어하는 애들 명제 싫어하는데. 국어 싫어한다. 아니, 이게 이 말 같고 저게 저 말 같은데.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아, 이래 애들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공식 하나만 더 볼게요. 집합 3개짜리. 집합 3개짜리, 집합 3개짜리. 자, 이거. 자, 집합 3개짜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집합 3개가 있을 때 A합, B합, C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만들 거야. 얘도 원리는 아까 우리가 찾았던 그런 원리로 가면 되거든. A, B, C. 자, 여기서 얘네들을 각각 A, B, C라고 봤을 때 나는 여기에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게 목적인데 내가 이렇게 나누면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영역으로 나눠져. 그럼 한번 번호를 붙여볼게요. 1, 2, 3, 4, 5, 6, 7.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 1부터 7까지 합이 필요해. 한 번씩 더한 거. 근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거든.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와 C의 원소의 개수를 아는 상태에서 들어가. 근데 A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얘네들의 합이니까 결국엔 1, 4, 7, 6이고 B는 2, 4, 7, 5고요. 그 다음 C는 3, 5, 6, 7이야. 이것만 봐도 똑같은 숫자들이 얘가 나냐는 7은 그러니까 여기는 3번 더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번씩 더해지는 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 결국에는 이쪽 부분은 2번씩 더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이 더해져 가운데.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에서 나는 2번씩 더해진 이 부분을 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뭘 뺄 거냐면 얘를 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 식에서 N, A 교집합 B를 빼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C를 빼고 그 다음에 C 교집합 A를 빼버려. 그러면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면 결국에는 요거 4번하고 5번하고 그 다음에 6번 하나씩 지워지는데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는 과정에서 7이 싹 다 지워져.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7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3개의 교집합. 공식은 이래. 원리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집합이 3개짜리는 결국에는 하나씩 하나씩 다 더하고 2개 있는 거 싹 빼고 3개 있는 걸 마저 더한다. 이거를 이제 공식인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문제가 그냥 이렇게 얘 다 주어지고 다 주어지고 이걸 구하시오 하면 되게 심플한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식으로만 주어져. 이게 사실 모의고사는 아직 이런 게 많이 나와서 A와 B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럼 너희는 당연히 이게 나오면 뭘 구할 수 있다? 그게 나오면 돼. 얘를 구할 수 있구나. 교집합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주어지고 각각이 나오면 이걸 먼저 찾는 습관이 있으면 돼. 거꾸로 교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는 합을 구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식들 중에서 아마 얘네들 다 제시가 돼 있진 않을 건데 이 중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습관이 잘 붙으면 괜찮거든. 한번 볼게요.
공식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로 우선 바로 넘어가 볼 건데 교재 145쪽으로 가보면 돼요. 145쪽에 예. 그러니까 이제 집합이 3개 나오고 결국에는 이런 거 구하라고 했을 때 너희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A, B, C가 온전히 다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게 나왔는지를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A 합 B가 나오면 결국에 얘로 교집합을 구하라는 소리고 B 합 C가 나오면 얘로 B 교집합 C를 구하라는 소리야. 근데 문제 첫 번째 줄에 A 교 C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A랑 B랑 C의 전체 교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빵이 되겠죠. 그러니까 A랑 C의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찾을 거니까 우선순위 정해서 먼저 계산되는 것들 찾으면 돼. 그럼 이제 이것은 얘랑 얘 더하고 얘 빼면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21에서 16 빼니까 5. 그 다음에 B 교 C는 B랑 C 더하고 얘 빼면 나오니까 5. 이거 뭐야?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너희가 공식을 그냥 바로 써도 되고 공식에다 넣으면은 결국 더하고 빼고 끝이야. 나머지 이거는 이제 0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벤 다이어그램이 더 편합니다 라고 하면 아예 시작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고 단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써 있는 부분은 A랑 C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여기 부분은 원소의 개수가 안 채워지거든. 이건 그냥 아예 색칠을 해놓고 원소의 개수 안 쓴다 생각하고 해. 그러니까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 여기다가만 이제 숫자를 채워 넣으면 돼. 그래서 이제 여기 A랑 B의 교집합이 5명인 게 결국 그림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B랑 C의 교집합이 5명인 것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B가 남는 게 10명이니까 여기 이쪽도 여기도 결국 없네. 빵명이 되죠. A는 11명. 그러니까 얘가 6. 그 다음에 C는 7. 따라서 여기가 2.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완성되니까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하면 이게 다. 그러니까 공식을 만약에 모르더라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으면 풀기는 해요.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 나와 있는 게 마지막 예제 12번. 자, 그래서 예제 12번 보시면 얘가 50명 학생한테 문제를 풀게 했는데 A, B, C를 푼 학생이 각각 이렇게 된다. 당연히 문제를 푼 것을 A, B, C라고 잡으면 세 문제를 모두 푼 학생 6명, 얘가 바로 교집합이 되는 거죠. A, 교, B, 교, C가 6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도 못 푼 학생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에 여집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A 풀고 B 풀고 C 풀었다. 못 푼 애가 없다. 이 바깥쪽이 빵명이란 소리죠. 그럼 지금 이것을 내가 기호로 쓴다면 A 합, B 합, C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빵. 이거란 뜻이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얘는 2문제만 푼 학생 수를 구하시오. 얘 조금 까다로워. 자, 여기까지 이제 힌트가 나왔는데, 자, 너희가 얘를 딱 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약에 바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A, B, C가 21, 25, 27까지는 문제 써 있고, 그 다음에 3개 모두 푼 학생이 6명이니까 제일 가운데가 6명. 이거 말고 다른 힌트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얘랑 어쨌든 3개짜리를 구하려면 적어도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 얘가 나와줘야 교집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거나. 근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기호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질문이 이거거든. 2문제만 푼 학생 수.
자, 두 문제만 푼 학생 수가 결국에 이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얘랑 얘의 합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것들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합이 그냥 한 번에 나오게 식을 세울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우선적으로 얘를 A, B, C 이렇게 잡을게요. 책이랑 똑같이 나야지. 자, 그래서 나는 두 문제만 푼 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지. 간단하지, 이거. 아, 뭐냐면 너희가 이제 많이 본 거거든. 연립방정식에서. 얘 더하기 얘에다가 아무튼 뭐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21이고 여기가 25고 여기가 27이야. 자, 그럼 지금 각각의 얘네들이 나와 있으니까 잠깐 아까 우리 합집합의 여집합이 빵명인 거 알았지? 빵명인 거 알았으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합집합이 50인 거죠. 얘를 갖고 시작할게요. 합집합이 50이다. 그럼 합집합이 50이려면 합집합이라는 50은 아까 공식에 의해서 얘 더하기 얘에서 빼고 마지막에 이거 더하죠? 그 식만 세울 줄 알면 10이 나와. 그래서 50은 A, B, 그 다음에 C에서 각각의 교집합을 뺄 거예요. 교집합 뺄 거야. 그러니까 빼기 A 마이너스 6, 빼기 B 마이너스 6, 빼기 C 마이너스 6 교집합 뺀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 교집합 한 번 더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오지. 그래서 6 사라지고 여기가 빼기 A, 빼기 B, 빼기 C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0만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되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46에다가 더하면 얼마냐? 73에서 12 빼면 61에다가 50 빼니까 11인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 합이 한 번에 딱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두 문제만 푼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네들을 각각 구하지 못하지만 합은 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식 세워서 들어가면 공식만 그냥 사용하면 끝나는 거. 자,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어? 참고로